인면수심이란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이 하나가 준비됐는데요. 네. 그거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새벽 시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보이시죠?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도로 옹벽을 세게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차량 뒤편이 들릴 만큼 그러네요. 아주 큰 충격이었는데요. 네. 당시 차 안엔 40대 부부가 탑승해 있었고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사실 만약에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소정섭 평론가님, 네. 어머나 세상에 새벽 시간대니까 뭐 졸음운전하다가 갑자기 들이받았나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경찰이 보기에. 첫째는 이게 막 발목뼈가 막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골절상을 당했는데 아, 그거 외에는 별다른 다른 혈흔은 없었던 거예요. 어? 다른 혈흔은 없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보기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저렇게 부딪히면 뭐 발목뼈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렇죠. 몸에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찰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 다른 외상이 없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이 장소 자체가 뭐 어떤 굉장히 뭐 내리막이 심한 곳이라든지 어허. 또 남편이 어떤 뭐 음주 술을 많이 먹어서 제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허. 그래서 결국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한 거죠. 아하. 그런데 보세요. 일단은 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상한 점이 있는데 혹시 손정희 변호사 그거 말고도 이제 저 사고를 당했을 때 저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으니까 뭔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일부 타살 혐의가 보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어허. 이 두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인데 범행 여러 시간 전에, 수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채무가 2억 9천에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어허. 이 사실을 아내는 모르고 있었고요. 네. 당연히 말다툼이 시작됐겠죠.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채무를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고 지느냐로 이제 말다툼이 있었고 그랬겠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내를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합니다. 세상에. 실제로 부검 결과에 이제 경부 압박, 질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목에도 눌린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 끝에 여행용 가방에 이 쓰러진 아내를 닮아서 본인의 승용차로 이동을 했고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도 주변을 여러 번 배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의 사고로 옹벽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야기했던 사안이고요. 야, 당시 파편이 막 지금 저 하수구에 빠져 있었네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이 목을 조르고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아내는 사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의식을 잃었을 뿐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남편은 사망한 줄로 알고 그런 교통사고로 위장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고의사고를 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 하재근 평론가님 국과수가 부검을 해봤더니 세상에 그 아내분은 당시에 사고가 저 차량 사고 났을 때 저 남편이 옹벽을 들이받았을 당시에도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걸 지금 밝혀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을 잃은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의식이 잠깐이라도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아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무서웠겠는가. 그 세상에. 공포심이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너무나 좀 무서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보인 이 남편의 행태도 정말 천인공노할 행태를 보였는데 왜요? 이 남편이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나서 나도 다쳤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나도 내 몸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다쳤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뭡니까? 보험 업무 처리였습니다. 뭔데? 왜 보험을 처리해요? 보험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내도 다쳤는데 보험 접수 됐느냐 이거를 문의했다는 거예요. 와. 뭐냐면은 나 다쳤으니까 내 치료비 명목으로 3,200만 원 달라. 그리고 아내 지금 숨졌으니까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 달라. 이거를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아내를 숨지게 그냥 아내가 무슨 병으로 숨져도 이따위 짓을 하면 그게 사람이 하고 이 소리를 들을 판에 자기 손으로 아내를 숨지게 해놓고 제일 먼저 한다는 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망보험금 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막힌 태도로 일관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하. 일단 처음에 변명은 이러했습니다. 뭔데요? 졸음 운전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 곧 바뀌어요. 또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내가 집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아이들의 충격을 우려해서 아내 시신을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진짜 이 인간은요, 짐승만도 못해요. 근데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짐승도 화를 내. 왜 우리한테 만만한 우리한테 뭐 비교를 하냐? 이건 짐승도 못한 이런 왜 우리한테 비교해? 정말 짐승도 화를 낼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서요. 검찰에서는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5년형,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을 끝끝내 부인을 했고요. 본인이 목졸라서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의 사고로 인해서 사체가 손괴되는 끔찍한 결과까지 세상에, 이야기를 세상에. 했기 때문인데요.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35년형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고 실제로 보험 사기 부분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뤄냈는지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내가 사망했는데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까지 한다는 것은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라고 볼 여지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군인 신분이었죠. 육군 원사였습니다. 세상에. 이 신분도 제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은요, 이런 뻔뻔하고 파렴치체 이런 단어 갖고도 부족해요. 이런 인간은 평생 교도소에서 햇빛 볼 자격도 없어요. 평생 속죄하며 반성을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